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초청으로. 초청이라는 게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하죠. 3박 5일 동안 우리 인이를 보지 못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초청으로. 박근혜가 2013년에 한미동맹 60주년에 미국 국빈 방문이라고 해서 박근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서는 미국에서 의장단은커녕 아무도 안 나왔었거든요. 전부 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만 나왔을 때 박근혜가 비행기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했었던, 그런데 언론에서는 전부 국빈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그때 막 말이 많았었죠. 국빈이 아닌데 국빈인 척했다. 우리는 박근혜가 미국 갈 때는 뭘 팔아먹으려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우리 국익을 위해 잘 싸워줄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같은 외국인 나가는 쓰는 출장비도 아깝지가 않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첫 외유, 박근혜 씨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해외 여행 나가는 거 우리 인이도 한다 이제. 실제로 박근혜 씨는요, 두 가지를 노렸어요. 외교를 할 때 지지율이 떨어질만 하면 외교를 하면서 언론들이 막 빨아주죠. 네. 뭐 몇 조 효과를 거둔 외교를 하고 돌아왔다 빨아주고, 실제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예. 그리고 나면 지지율이 올라요. 외유 효과로 인해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르죠. 이 사람도 탄핵당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초청으로. 초청이라는 게 네,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겁니다. 3박 5일 동안 우리 인이를 보지 못해. 그 트위터에도 그 이야기 있더라고요. 5일 동안 인이 못 보는 거냐? 벌써 금단진상. 외신을 열심히 뒤지면 나올 겁니다. 마차님, 외교에 있어서 초청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 방문에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비공식 방문, 그리고 사적인 방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국빈 방문, 트럼프가 초청을 한 경우에는 나라의 손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고 예우를 해주고요. 저희가 봤던 뭐 의장대 나오고 의전하고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고, 접대는 물론 그 나라, 초청한 나라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경우에 국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초청을 해서 가는 경우에. 네. 근데 그것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게 2013년에 한미동맹 60주년에 미국 국빈 방문이라고 해서 박근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서는 미국에서 의장단은커녕 아무도 안 나왔었거든요. 전부 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만 나왔을 때 박근혜가 비행기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했었던, 그런데 언론에서는 전부 국빈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그때 막 말이 많았었죠. 국빈이 아닌데 국빈인 척했다. 그런데 공식 방문은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이때는 초청은 아닌데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합의된 방문이지만 의전이나 격식이 좀 더 간소화된 것. 이때는 이제 공식 방문이고, 이때는 가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고요. 가는 사람. 네. 그게 중요하죠. 돈을 누가 내느냐. 네. 뭐 이 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맞아요. 네. 사적인 방문을 알 필요도 없고. 네. 대통령이 사적으로 외국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임기 기간 동안에. 예. 너무 바빠. 우리가 모르게 나갔다 왔을 수도 있어. 올차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의제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외교 문제가 북핵 문제거든요. 예.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원래는 이제 외교부 장관이 있거나 그러면 뭐 외교부 장관이 그걸 전담하는 건 아니지만, 외교부 장관이 없는 상태, 공식적으로 윤병세한테는 뭘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우영 안보실장이 미국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이런 국가적 회담에는 의제를 조율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서로 정해놓고 예. 서로 간에 어떤 전략을 짜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의제가 지금 뭐냐면은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너무 뻔해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목만 들어도 잠 오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북핵을 중심으로 다 만들어진 의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핵을 어떻게 푸느냐인데, 애매할 수 있고 좀 곤란할 수 있고 뭔가 좀 뻘쭘할 수 있는 것들은 양쪽이 다 뺐어요. 그게 사드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결정적으로 도왔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1억 달러 이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사드. 사드 1억 달러 이 발언이 급격히 우호적이던 분위기가 사그라드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드를 노골적으로 꺼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심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은 꺼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면전에서는. 우회적으로 압박은 할 수 있어도 그런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기 나라에서는 환경영향 평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자기들 종속된 나라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하게 어차피 그 나라의 문제지 자기 나라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빌미 삼아서 뒤로 살짝 밀어놓은 듯한 느낌, 시간 좀 번 느낌이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딱히 거기에 대해서 말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 문제는 양쪽이 다 피해가려고 노력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경우도 이게 미국이 이 환경 영향 평가 이슈가 나오면 미국이 불리해지는 게 사드를 내륙에 설치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다들 맞습니다. 해안가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륙에다가 설치하는 게 처음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도 못하고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게 너무 뻔해서 미국 측에서는 되도록이면은 그 카드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겠죠. 내륙에 한다 해도 사막 허벌판에다가 두고 거기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굉장히 넓게 예. 놓는다든지 해서 그 안전 거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괌이라든지는 아예 그 레이더 자체를 사람들한테 가지 못하게 그 나쁜 영향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지금은 골프장 한 가운데다가 떡 갖다 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다 써야 되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은 성주 주민들 인터뷰가 또 마련돼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어쨌건 이제 외교 무대라고 하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 아까 말 국빈 방문 뭐 이렇게 방문이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다 의전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는 격식 싫어해라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그런 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내용은 떠나서 어떤 식으로 겉으로 잘 대우를 해주느냐가 왜 예우를 해주겠어요. 막 축복 쏴주고 난 당신이 그렇게 정말 좋게 생각해. 정말 대우해주고 싶어라고 하면 외교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의 그 태도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 외교가 이런 거죠. 가족끼리는 격식 지키지 않잖아요. 나 왔어 그러면 뭐 보지도 않고 화장실 같은 데서 아빠 왔어 하고 막 이렇게 격식 안 지키잖아요. 근데 손님은 누군가가 집을 방문하게 되면 인사 관리들이 잘 안 하면 부모들이 화를 내잖아요. 인사 잘 안 한다고. 맞습니다. 그 형식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형식을 서로 간에 일단 잘 갖추고 한번 해보자는 건데 요거는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선빵 날린 거예요. 뭐냐. 한국은 어차피 박근혜 일대는 친미 정권에 가까웠고 시진핑이 박근혜를 엄청 예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데 딱 가니까 사드 배치 같은 거를 미국이 손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친미하지 마라고 계속해서 지금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한테 뭔가를 좀 맡겨봤더니 하는 짓들이 워낙 적이 많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국제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위안법의 같은 걸 쉽게 해줬던 이유도 우리가 그냥 유추를 해보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예. 일본에게 면죄부를 막 줘야 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일본 자체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한국에서 예상하다시피 문재인 정부 정도 되면 북한에도 뭔가 좀 해줘야 되고 중국도 해줘야 되고 해서 일방적인 친미 정권이 만들어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선빵 날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은 모셔가는 거예요. 먼저 만난 사람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였죠. 6월 14일 날에 오늘이라면 어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상징인 용산 그 한미 연합 사령부를 방문하십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동맹은 아직 탄탄하고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를 외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외교는 이미 시작했고 트럼프한테 이게 보고가 들어가고 거기서 서로 굉장히 좋고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인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평화가 있다라고를 벌써 여기 있는 의제들을 다 한 번씩 다 박아놓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보면 그냥 어떤 남자 대 남자로서 좀 사내다운 사람을 내가 딱 친하게 지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예. 조금 왜냐면 너무 달라 우리 문 근데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네. 트럼프도 군사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군 근무한 적은 없지만 문제 어떤 알아서 거기로 이- 그 쫓겨간 거예요. 이 남성성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이렇게 그 남자다운 사람으로 그 푸틴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어색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을 딱 찍어서 나 이런 남자다운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는 자기애를 폭발하는. 우리 여수님 국회에서 일한 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머가 아니라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소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가면은 여자 어린아이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놀았던 인형이 그 있었죠. 바비 인형 같은 거. 머리 벗겨주고 있을지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만 보는 건데 저번에 유럽 갔을 때 이 트럼프는 정말 태도가 나쁜 게 자기가 밀치고 들어갔던 정상은 정말 이름 없는 작은 나라였잖아요. 네. 만약에 그거를 세계 강대국인 중국의 시진핑을 밀치거나 그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 의제 설정은요 트럼프의 의지랑은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그냥 일정을 잡아주면 지가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고 백악관에 있는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제 설정은 미리 해놓고 그렇죠. 트럼프는 또 의제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 전날에 또 그 큰 만찬을 참석을 할 터이니 트럼프가 29일 날에 우리 본 회의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들어올지는 그것도 큰 의문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시진핑이 방미했을 때 손주들이 중국어로 노래를 하게 했었어요. 시진핑 앞에서. 근데 굉장히 어색했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는 노력을 하려고 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그 포로업이라도 한번 하고 시진핑한테 굉장히 좋게 보이려고 중국을 굉장히 올려주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게 머리가 별로 차인 게 많이 없어서 많은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일단은 제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내 정치는 정말 잘해서 막 인기도 막 상정가를 치고 있긴 한데 첫 외교 무대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외국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 우리 트위터리안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트윗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다시 희망을 이라는 분이 깍! 드디어 미국 가신다. 제일 처음 가는 게 미국이다. 이 꼴보수더라. 그 후보 때 그 공격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갈 거냐. 속으로는 북한 가라. 그렇게 깔아놓고 막 공격을 많이 했는데 봐라 꼴보수더라. 미국 간다. 이건 현실적으로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도의 연령대에서는 반미, 저도 약간 반미 성향이 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태생적으로 네. 너무 정석되는 게 싫고 그걸 억누르는 미국이 싫고 그런 건데 대통령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네, 정치적 현실인데 네. 어쩔 수 없죠. 그 G2라고는 하지만 사실 미국의 영향력은 이제 원톱에 가깝고 예. 굳이 상대를 갖다 붙이니 중국이지 예. 군사비 내모네에서는 비교할 수가 좀 힘들어서 미국을 바로 무시하기는 좀 힘들고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애교입니다. 행님의 트윗입니다. 속보. 문재인 대통령 방미 경제 효과 900조 원. 이명박 G20, G20 450조 원인 2배 효과로 역대 최고 수익 예상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동맹 다지며 신뢰 쌓기 초점이라는 그 기사도 링크해 주셨는데요. 보면은 다들 그 국제적으로 지금 증권 마켓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이나믹으로 유럽이 어떻게 움직이고 유럽하고 미국 어떻게 움직이고에 대해서 정말 그 울림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피크를 계속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억측이 아닌 정말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경제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님의 트윗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할 때 회담 상대국의 정상이 자국민들로부터 얼만큼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대접이 달라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국민 지지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달 말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미국 교포들은 벌써 많이들 들떠 예. 있으신 것 같아요. 환영한다는 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일을 실물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런 거죠. 확실히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도 희망이 달라져요. 우리는 박근혜가 미국 갈 때는 뭘 팔아먹으려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우리 국익을 위해 잘 싸워줄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같은 외국인 나가는 쓰는 출장비도 아깝지가 않은, 심지어는 미국 돈으로 갔다 와. 필프라임님이 우원식 의원 그 인터뷰 그 기사 한미 정상회담 야당 동행 제안 한국당만 반대 이 링크를 걸어놓고 코멘트 붙이신 게 자한당의 반대 외길 인생 변함없는 국정농단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보통 그 정상회담 할 때 박근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박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야당에서도 의원들끼리의 어떤 이벤트도 만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는 정상회담 하나만 보이지만 그 주변에 그러니까 민간 단체까지 기업들까지 그리고 민간 교류까지 굉장히 많이 많은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할 일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들이 챙길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자한당 스스로 자멸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자기 뺨을 열심히 때리고 있는 맞아요. 그런 격인데.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라는 말은 서로 간의 협력 관계라는 게 일단 있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협력을 합니까? 미국에 니들 국회의원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건데 그것도 예. 거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뭐든지 다 긍정적이잖아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님의 트윗입니다. 뉴스에 링크를 걸어 놓으시고 이런 멘트를 남기셨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두 사람 어떠려나 흐흐라고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정말 질적으로 하고 그 분위기나 성격이나 정말 너무너무 다른데 여태까지 그 한 달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느끼고 지금 정말 힘들게 했던 우리 자한당의 태도를 딱 그만큼만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나 돈 줘. 사드 내 거야. 내 거 원하면 돈 줘. FTA 싫어. 내 거 더 해줘. 라든지 그냥 막무가내 나오면은 그냥 허허허 웃으시면서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의제가 이건데요. 라고 잘 얼리고 달래고 하시잖아요. 눈 꺼벅꺼벅 하시면서. 알자지라 방송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특파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 생각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나 이념적인 면에서 그 둘은 매우 다른 사람들이죠. 문 대통령은 진중하고 신중한 꼼꼼한 정책가이죠.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책적 입장으로도 잘 알려졌고요.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담하면서 변덕이 심하고 무모한 정책 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지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스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 정말로 그들이 서로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요. 이제 앵커가. 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거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곧고 강직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를 보시면 예의 바르고 신중하며 교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알자지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반미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혹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띄워주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간다는 게 이제 엠바고가 걸려서 정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간 방송이 평상시 때 한 1시 좀 넘어서 나가거든요. 두 번째 피가 2시가 엠바고였어요. 그게 이제 미국 정부의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표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새벽 2시 정도 넘어서 그걸 발표를 해라.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 그래서 그 방송에 그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그 2시에다가 걸어놨는데 이미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 언론들이 이미 11시 때부터 그걸 설레발 치고 있어. 아. 그런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정말. 그게 외교란 말이에요. 네, 한국 시간에서의 엠바고는 그런 의미가 좀 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똑같은 시간대에 발표가 돼야 서로 간에 이렇게 격이 맞는 건데 그렇죠. 한국만 설레발 치고 있어 지금. 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건데 언론도 맞습니다. 참- 아, 정말.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미국, 트럼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잘생긴 대통령 국가원수 몇 위 안에 드나요? 어떤데요? 예. 그러니까 북핵을 어떻게 푸느냐인데 애매할 수 있고 좀 곤란할 수 있고 뭔가 좀 뻘쭘할 수 있는 것들은 양쪽에 다 뺐어요. 그게 사드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결정적으로 도왔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1억 달러 이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사드. 사드 1억 달러인데 이 발언이 급격히 우호적이던 분위기가 사그라드는 계기가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드를 노골적으로 꺼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심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은 꺼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면전에서는. 우회적으로 압박은 할 수 있어도 그런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기 나라에서는 환경 평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자기들 종속된 나라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하게 어차피 그 나라의 문제지 자기 나라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빌미 삼아서 뒤로 살짝 밀어놓은 듯한 느낌, 시간 좀 번 느낌이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딱히 거기에 대해서 말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초청으로 초청이라는 게 네,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3박 5일 동안 우리 인이를 보지 못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초청으로 박근혜가 2013년에 한미 동맹 60주년에 미국 국빈 방문이라고 해서 박근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서는 미국에서 의장단은커녕 아무도 안 나왔었거든요. 전부 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만 나왔을 때 박근혜가 비행기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했었던, 그런데 언론에서는 전부 국빈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그때 막 말이 많았었죠. 국빈이 아닌데 국빈인 척했다. 우리는 박근혜가 미국 갈 때는 뭘 팔아먹으려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우리 국익을 위해 잘 싸워줄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같은 외국인 나가는 쓰는 출장비도 아깝지가 않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첫 외유 박근혜 씨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해외 여행 나가는 거 우리 인이도 한다 이제. 이게 실제로 박근혜 씨는요 2가지를 노렸어요. 외교를 할 때 지주적으로 외국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임기 기간 동안에. 예. 너무 바빠. 우리가 모르게 나갔다 왔을 수도 있어. 올차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의제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외교 문제가 북핵 문제거든요.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원래는 이제 외교부 장관이 있거나 그러면 뭐 외교부 장관이 그걸 전담하는 건 아니지만 외교부 장관이 없는 상태 공식적으로 윤병세한테는 뭘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우영 안보실장이 미국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이런 국가적 회담에는 의제를 조율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서로 정해놓고 서로 간에 어떤 전략을 짜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의제가 지금 뭐냐면은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너무 뻔해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목만 들어도 잠 오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북핵을 중심으로 다 만들어진 의제라고 저는 봅니다. 해주는 거고 접대는 물론 그 나라, 초청한 나라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국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초청을 해서 가는 경우에. 네. 근데 그것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게 2013년에 한미 동맹 60주년에 미국 국빈 방문이라고 해서 박근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서는 미국에서 의장단은커녕 아무도 안 나왔었거든요. 전부 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만 나왔을 때 박근혜가 비행기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했었던, 그런데 언론에서는 전부 국빈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그때 막 말이 많았었죠. 국빈이 아닌데 국빈인 척했다. 그런데 공식 방문은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이때는 초청은 아닌데 서로 일정을 조율해서 합의된 방문이지만 의전이나 격식이 좀 더 간소화된 것. 이때는 이제 공식 방문이고 이때는 가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고요. 가는 사람. 네. 그게 중요하죠. 돈을 누가 내느냐. 네. 뭐 이 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네, 맞아요. 네. 사적인 방문을 알 필요도 없고. 네. 대통령이 살이 떨어질만 하면 외교를 하면서 언론들이 막 빨아주죠. 네. 뭐 몇 조 효과를 거둔 외교를 하고 돌아왔다 빨아주고 실제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예. 그리고 나면 지지율이 올라요. 외유 효과로 인해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르죠. 이 사람도 탄핵당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초청으로. 초청이라는 게 네,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겁니다. 3박 5일 동안 우리 인이를 보지 못해.
그 트위터에도 그 이야기 있더라고요. 5일 동안 이니 못 보는 거냐? 벌써 금단진상. 외신을 열심히 뒤지면 나올 겁니다. 마차님, 외교에 있어서 초청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 방문에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비공식 방문, 그리고 사적인 방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국빈 방문, 트럼프가 초청을 한 경우에는 나라의 손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최고 예우를 해주고요. 저희가 봤던 뭐 의장대 나오고 의전하고 네. 이런 것들을 다